포켓북 핵심 3번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은요, 코로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원래 코로나다라고 하는 게 태양 뒷면에 밝게 빛나는 빛을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이 코로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복도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공중에는 그저 송전선로가 있다고 그랬죠. 송전선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송전선로는 절연 물질이 입혀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뭐가 O2다라고 하는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가 절연 물질을 대신합니다. 절연 물질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공기의 절연이 깨지게 된다면 에너지가 그죠? 이 공기의 절연 물질을 통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서 공기가 저항체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해요? 아크가 발생을 하겠죠. 불꽃 방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 그럼 소리가 나겠죠? 열이 발생을 하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얘기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공기의 절연 파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코로나다라고 하는 예를 코로나 현상 이렇게 간혹 시험 문제 물어보긴 하는데요. 전선로 주변 그죠? 말로 쓸 때는 전선로 주변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 나오느냐? 직기고라고 그러죠. 직류 성분도 나타나게 되고요. 기본파도 나타나게 되고요.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코로나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결국 공기의 절연이 파괴가 돼야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공기의 절연은 어느 정도의 전이차가 발생하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가 되는가? 우리가 직류에서는요, DC에서는 30kV/cm, 중요한 건 cm당 전이차가 30kV 정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가 됩니다. 이건 교류에서는 시료값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얘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그게 21.1kV/cm가 됩니다. 이 말을 그죠? 파열, 극한, 전이경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파열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깨졌다는 얘기죠. 극한이다라는 말은 한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절연이 깨지는 한계치는 그죠? 그때 전이 경도는 기울기를 말하죠. 전이 차 이렇게 표현하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그 직류에서는 얼마라고요? 30이 되고요. 교류에서는 21.1kV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의 영향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자고요. 코로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코로나 손이라고 그러죠. 이 손이라는 의미는 손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손실. 이건 손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을 했으니 송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하되고요. 송전 용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손실이 발생했으니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공중에서 아크 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거기서 뭐가 발생을 한다고요? 우리가 직기고다라고 얘기했죠. 직류 성분이 나타나고 직류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파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파 하나가 더 있다면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 파형 분석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뭐가 발생을 해요? 아크가 발생을 하니까 이 아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공중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O3다라고 하는 오존이 생성됩니다. 이 오존이 독극물이죠. 그래서 얘가 전선을 부식해 버립니다. 전선을 부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는 실은 여기서 좀 더 화학적 반응을 보면 그 질초산이 전선을 부식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오존 때문에 전선이 부식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존, 그죠? 오존이 전선을 부식하는 주범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고조파가 포함되게 되면 고조파에 유도장애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유도장애를 발생시킵니다.
그죠? 거기서 고조파 이도장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리액터의 소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소 리액터 접지에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의 영향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송전 효율이 떨어지게 될 거고요. 송전 용량이 감소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요. 오존에 의해서 전선이 부식된다는 사실이요. 우리 고조파에 의한 유도장애가 발생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소리액터의 소 능력이 떨어진다, 저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 임계전압에 대한 얘기를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임계전압이다라고 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E제로다라고 얘기하고요. 24.3에다가 M0, M1, 델타, D에다가 로그하기를 10에 R분의 D, 단위는 킬로볼트를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 문자의 의미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임계전압 이렇게 얘기하죠. 임계전압이다라는 말은 한계전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발생시킬 거냐 말 거냐라는 경계치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계전압이다라고 하는 건 한계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까지는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눌러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여기까지는 코로나를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0다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건 전선의 표면 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선의 표면 계수는 매끄러운 정도를 갖고 따지게 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의 전선이 매끄럽지를 못하고 울퉁불퉁하게 되면 전하는 뾰족한데 모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전을 좀 더 쉽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을 부드럽게 달라, 매끄럽게 달라라는 의미가 갖고 있죠. M1이다라고 하는 애는 날씨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그저 전선의 표면계수라고 얘기했죠. 전선의 표면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날씨계수라고 하는 거예요. 날씨계수요.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온다, 기압이 낮거나 이럴 때 방전은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고요. 맑게 갠 날이면 저런 상태가 좀 더 양호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상대 공기밀도라고 얘기를 하죠. 상대 공기밀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델타다라고 하는 건 273도 절대온도죠. T도씨 분의 0.386B, 이 B다라고 하는 건 1기압을 의미하죠. 1기압. 우리가 760 mAh 정도를 얘기하죠. 얘 같은 경우는 기중의 온도를 평균 20도 정도로 보죠. 이걸 놓고 계산기를 두들기면 1이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만 푸는 문제가 최근에 등장을 했어요. 기압과는 어떤 관계인가? 그게 임계전압과는 또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이런 거죠. 이거는 전선의 지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선의 굵기에 대한 얘기죠. 지름이니까요. 얘는 도체 반지름에 대한 얘기죠. 도체 반지름이요. 얘는 성간거리에 대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여러분들 이 식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계전압식이요.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임계전압은 높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선의 표면계수나 날씨계수나 그죠? 상대 공기밀도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얘에 대한 얘기죠. 전선의 굵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코로나 때문에 전선의 굵기를 무한장 크게 만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곧 돈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도체를 써달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단도체보다는 복도체가 같은 양의 굵기를 가지고도 좀 더 넓은 굵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숙지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코로나 손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로나는 손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죠? 이 델타, 그죠? 얘를 상대 공기밀도라고 그랬죠. 상대 공기밀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F다라고 하는 건 주파수를 의미하죠. 주파수요. 자, 이 D는 성간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성간거리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전선의 지름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대지전압이라고 그러죠. 대지전압. 이 E제로를 임계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계전압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겠죠. 대지전압하고요. 임계전압 크기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임계전압이 크거나 같다면
이건 코로나를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지전압이 임계전압보다 크게 된다면 이거는 코로나가 발생되는 전압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크다면 코로나가 발생한다는 거. 10의 마이너스 5. 이 식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얘는 1선당 값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코로나 손실에 대한, 우리는 코로나 손실에 관한 식을 피크식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방지 대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죠. 방금 전에 우리는 코로나 임계전압 이런 걸 썼죠. 임계전압 E0다라고 하는 것 24.3에다가 M0, M1, 델타, D에다가 로우 구하기를 10에 R분의 D 단위는 킬로볼트라고 얘기했죠. 이 임계전압은 높으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얘 M0다라고 하는 건 전선의 표면 계수라고 얘기했고요. 얘는 날씨 계수라고 얘기했고요. 상대 공기 밀도. 그렇죠? 이거죠, 이거. 이게 전선의 지름에 대한 얘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지름을 증가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뭘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요? 복도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호라는 용어가 자꾸 등장을 합니다. 복도체가 나오면 코로나 방지에 있다. 코로나 방지가 나오면 복도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자, 복도체를 썼을 때요. 우리 복도체를 쓰게 되면 그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가 증가한다고요? 지름이 증가한다고요. 등가 반지름이 증가를 한다고요. 반지름도 증가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L은 감소를 하고요. C는 증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저항이 줄어들게 되고요. 전류량은 증가를 한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가 20에서 30% 정도 증감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늘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도체 방식을 채용해달라. 임계전압을 크게 해달라. 얘를 키우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선의 지름을 크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 된다. 하나는 가선금구를 개량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가선금구다라고 하는 건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송전솔로에서 그죠? 선을 철탑이라든가 이렇게 매달게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각종 금구류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전하가 뾰족한데 모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방전 또한 쉬워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죠? 여기를 라운딩화 시키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가선금구를 개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 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라운딩화를 시켜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복도체 사용한다는 거, 임계전압을 크게 한다는 거, 그 말은 전선을 크게 한다는 거, 지름을 가선금구 개량.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송전솔로 코로나 방지 대책입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하도록 하죠. 코로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코로나를 방지하겠다. 가장 바람직한 거, 뭘 쓰는 게 바람직해요?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굵은 전선. 그런데 이건 그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선의 굵기를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뭘 쓰는 게 바람직해요? 전선의 굵기가 결정이 됐다면 복도체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복도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선금구를 개량해 달라고 그랬죠. 가선금구를 개량해 달라.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만들지 말고 라운딩화 시켜서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코로나 발생을 방지를 하려면 임계전압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임계전압을 증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우리 임계전압 식이 나와야 되죠. E0다라고 하는 애는 24.3에다가 M1 24.3에 M0, M1 델타 D에다가 로우 구하기를 10에 R분의 D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자고요. 철탑의 접지점을 낮게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랬죠? 가장 효과적인 건 뭐라고 했어요? 복도체에 대한 얘기죠. 뭐 이걸 답을 전선을 굵게 하거나 복도체 사용한다. 4번 항을 그냥 손쉽게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